세네카는 인생은 왜 짧은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네카는 인생에서 시간은 충분하다. 그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미의 넓고 얕은 철학 이야기 제5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당신의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생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몰입인데요. 최근에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몰입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 외에도 몰입과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키워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몰입이 무엇이며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되고 왜 몰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입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런입니다. 뉴런은 신경세포의 하나인데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는 몰입을 했을 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시냅스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많게는 수십억 개까지 활성화되어서 상호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여를 하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됐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파민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목적적 경험인데요. 이 용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난 용어입니다. 이전에 제가 에우다이모니아와 프락시스라는 그리스 철학 용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락시스는 미래의 행복이나 불확실한 성공에 목적을 두지 않고 현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기 목적적 경험 또한 프락시스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경험을 자기 목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입의 대가라고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입니다. 이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목적적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해석을 해서 몰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이 플로입니다. 이 플로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 반복되는,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플로라고 하는데요.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것이 이런 플로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칙센트미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시고 그때 감정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파민이 발생했을 때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인해서 극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상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시 3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이렇게 한 번씩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5시 30분이라는 이 시각을 보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벌써라고 표현하시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은 시간의 왜곡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벌써, 아직도 라고 느끼는 것은 개인별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독과 몰입,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독은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몰입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번아웃과 워커홀릭인데요. 중독일까요? 몰입일까요? 네, 중독에 훨씬 더 가까운 거 맞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 상황이고요. 워커홀릭은 얼핏 보면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일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왜 몰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동기부여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제가 7, 8년 전쯤에 학부모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할 때 어머니들께서 저한테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한때 핫 이슈가 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들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책상에는 늘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장에 계시는 상사분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 직원은 늘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과가 예상 외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동기부여가 문제가 아니라 몰입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쁘다 바빠 타임 푸어입니다. 하우스 푸어 또는 타임 푸어, 이런 푸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늘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를 타임 푸어라고 합니다. 이 타임 푸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은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나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푸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몰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짧아진 근무 시간입니다. 최근에 법적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되면서 예전에 8시간 또는 10시간에 하던 일들을 이제는 집중력 있게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지는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몰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한 목표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세워진 목표는 몰입할 수 있는 목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행동에서조차도 명확한 행동의 이유 또는 작은 실천의 목표가 있을 때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체스입니다. 체스나 바둑, 장기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몰입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말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몰입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긴다라는 거겠지만은 이 말을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그 이유가 분명했을 때 최종적으로 승리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입니다.
체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말을 움직였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심각하게 머리를 극적이거나 이렇게 턱을 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무엇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방이 내가 움직이는 말을 보고 얼른 행동을 취한다거나 또는 미소를 머금는다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이처럼 표정과 태도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피드백은 보통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몰입으로 가는 방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능력보다 높은 도전 과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도전 과제가 내 능력보다 쉬운 과제라면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고 거기에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능력보다 과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버리면 쉽게 포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도전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포츠나 게임에 상당히 매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미니멀리스트가 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잘하기 위한 것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몰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투두가 아니라 not to do, 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몰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당신은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의 멤버는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존 레논이 사망하기 바로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 비틀즈 멤버 4명이 모두 악보를 전혀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 레논이 밝히는 내용은 기타 코드를 기억을 하고 그 코드에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는 방식으로 음악을 모두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 4명은 음악의 몰입도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비틀즈는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처음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최대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의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 12,000시간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비틀즈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몰입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비틀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역시나 많이 보시던 그림일 겁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발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수진 씨는 연습을 할 때는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 어제보다 고통이 덜 하면은 그날은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자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실에 들어가면은 오늘 연습량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1분이라도 어제보다 더 많이라는 마인드로 연습장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몰입뿐만 아니라 몰입을 늘려가는 과정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인데요. 링컨 또한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몰입을 상당히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막사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막사 앞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손수건이 걸려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라. 물으려면 깊이 파고들어 물어라. 그리고 행동하려면 독실하게 실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습에 몰입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군자의 학문은 안 하면 안 했지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본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끝장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국 몰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몰입이란 왜 몰입해야 하는가? 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신은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세네카는 인생은 왜 짧은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네카는 인생에서 시간은 충분하다. 그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인 스토아 학파의 대표 철학자인데요. 그 시대의 사치스러움과 향락, 방탕한 생활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몰입하느냐가 그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몰입하고 있습니까?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생이 허망하게 가버렸구나 라고 탄식하실 거고요. 그에 반해서 몰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즐기기에 충분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즐기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몰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